저희 사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메인 주제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획 세션에서는 이 주제에 걸맞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토론하는 자리로 하겠고요.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인터넷 거버넌스 주제가 있는데 후반부에서는 주소정책 관련한 것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참여하신 각 패널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리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준 변호사님 인사하시죠. 자, 조화승 교수님. 네, 연세대학교 조화승입니다. 과학기술학을 연구하는 김재현입니다. 오늘 기획 세션은 좀 색다른 형태를 준비했습니다. 뭐가 색다르냐면요, 오픈형 토론회입니다. 우리 보통 TV 보면은 100분 토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분 토론회에서 차이가 하나 있다면은 100분 토론은 패널들 위주로 발표하는데 오픈형이란 말을 더 덧붙였어요. 그러면은 청중한테 우리나라 말에서 청중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에서 워크숍 하면은 플로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플로어입니다. 여기 플로어에 개방된 형태의 마이크를 기회를 많이 드릴 텐데요. 패널들께도 마찬가지이고 플로어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제한 시간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분 이내로 발언을 맞춰주시고요. 저희가 80분이 주어져 있는데 주제는 4개입니다. 이걸 소화하려면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다는 게 이 자리의 취지인데 너무 집중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전체에는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3분이 지나서 맥락을 보아서 이걸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재밌는 제도죠. 종이 2개나 있어요. 다만 이제 패널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패널 자리에서 나오신 저기가 있으니까 제가 5분 정도까지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주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주제는 뭐 여기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재 주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이걸 뭐 짧게 한 15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제안문에 나와 있는 표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 이제 주소분과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에서는 멀티 스테이크홀더의 각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코멘트를 들었는데요. 제가 늦은 코멘트여서 반영은 못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 많은 비중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던 건데, 뭐 표현은 어떻게 되더라도 각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어떤 과제가 있고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어떻게 관계를 풀 것인지에 이런 관점에서 주제로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25분 배정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주소 관련한 얘기인데요. 뭐 꼭 주소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에서는 아까 아이캔 서울사무소에서 발표를 했다시피 국제적인 루트 서버 감독에 관한 어떤 논의에서 국내 정책의 어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 뭐 이런 점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소정책 거버넌스에서 어떤 안정화, 법제도화 이런 데서는 또 어떤 방향이 있을까, 이 얘기를 그러면은 시간이 뭐 벌써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첫 번째 소주제는 그냥 현재 거버넌스의 주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를 아까 사실은 오전 세션에서 인사말 형식으로 아까 우리 오병렬 사회자님께서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는지를 주목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패널분들 모시고 짧게 인트로덕션 발표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현재까지 흐름에서 뭐 주소에 당연히 제한이 안 된 얘기입니다. 넓게 봐서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보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들을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변호사님께 마이크. 사회자 마음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10년 전쯤에 이제 주소위원회라는 것이 그 정도까지는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여한 이후로 2004년경에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서서히 좀 관여를 덜 하고 대략 10년 가까이를 이 주제를 모르고 지내왔는데 지금 그때 했던 얘기를 다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왜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지에 관한 그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주 짧게 하셨네요. 예, 조화준 교수님께. 네, 오늘 그 부제가 인터넷 거버넌스 방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주소 정책이긴 한데요. 저는 좀 그 광의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인터넷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있던 유토피아적인 어떤 민주적인 공간인 걸 꿈꿨는데 지금 현재 세계의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국내의 인터넷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김기중 변호사님께서 10년 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그러는데 이제는 10년 후에 지금 보면 누가 과연 그런 인터넷의 어떤 공간을 독점하고 있고 경제적인 이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보다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그 사이버 공간 자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그런 평화라든지 누가 어떤 형식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요 과제라 그러면 뭐 안보 이슈, 개인정보 침해 이런 이슈들이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 거버넌스를 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되게 이제 국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와 어떤 멀티 스테이크들이 어떻게 여기에 그 참여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달성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자체가 초국가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형성되는 어떤 글로벌한 레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규범 이런 것들에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또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어떤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조선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대해서 이제 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변 확대랄까, 또는 참여 확대랄까 이런 쪽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뭐 인터넷이 이제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의의 양이나 범위 또는 깊이는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회의체가 좀 더 활발하게 여러 이슈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게 훨씬 우리나라 인터넷 거버넌스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 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그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인터넷을 앞서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정책 또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는 목소리를 많이 못 내고 있는데 이런 쪽의 노력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또 오랜만에 이 이슈를 스터디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슈를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그 외부자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 개념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ICANN의 내규를 좀
빠르게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훑어보는 과정에서 그 이 거버넌스의 성격이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성격이 이렇게 혼성적으로 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이제 기술 커뮤니티적인 성격,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기관 협의체의 성격, 그리고 인터넷 공공정치 기구의 성격, 이렇게 3가지가 이제 혼선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관점마다 조금씩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용자나 뭐 이런 그 스테이크홀더나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을 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다르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만 검색했을 때 56회 등장을 했고, 제가 볼 땐 이건 이제 기술 커뮤니티의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좋은 개념이긴 한데,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그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전문가 중심주의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행위자이긴 한데 전문가를 이제 그 기술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조금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이제 대리인의 그 역할로 이렇게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크홀더라는 단어도 50회 정도 등장을 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등록기관 협의체의 성격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주로 등장했던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저라고 하는 단어는 19회 등장했는데요. 그 유저라고 하는 단어도 제가 볼 때는 2가지 정도로 혼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는 도메인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예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 인터넷 사용자를 지칭하는 이제 사례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거버넌스의 정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 이용자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깊게 더 많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만이 이 거버넌스가 누구의 대리인인지를 확정할 수가 있고 이 기술의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용자는 이 정보 접근을 위해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경로를 선택한 행위자들이고 또 이 기술의 최종적인 해석자라고 하는 지위를 저는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연하게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여러 개의 그 행위자들과 뒤섞어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논의에 있어서 어떤 중심축이 없는 이제 이게 논의의 번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주소자원법에서도 인터넷 주소 사용자라고 하는 그 용어 정의가 나오고 이 주소 사용자를 이용자의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도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반 확대나 아니면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그 기술의 주체를 어떻게 확정하고 그들을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이제 권한을 위임받고 대리인이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좋은 말씀은 많이 해주셔서 제가 더 애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네이버에서 왔으니까 네이버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구성하는 도대체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네이버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라는 게 네이버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있고 또 이용자들이 그 서비스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기도 하고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신문사들이 저에게 신문을 제공하기도 하고 방송사들이 방송을 제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컨텐츠 사업자들이 또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터넷이 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려면 통신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말하는 이 인터넷이라는 개념에서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과연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이 누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 단순하게 인터넷이라고 한정 짓던 것에서 통신, 방송,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해외 사업자들까지 그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은 그러니까 과연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주장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담아내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주로 이제 주요 쟁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것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구체적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의 얘기를 주로 들어보니까 오늘 한 논의의 결론을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인터넷의 어떤 형태든지 몸담은 30년이 넘은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 단계에 저도 운이 좋아서 제시조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처음 만들 때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된 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생각해봤어요. 인터넷에 원래 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 가장 큰 거는 개방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화와 달리 우리 전화 하나만 해도 지역을 넘어서 지역 번호를 눌러야 되고 국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많은 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그때마다 생각하면서 어디 걸 때 싸고 뭘 하면 막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자체 처음에는 그렇게 좀 시작은 조금 이렇게 비개방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발전된 이유는 국가 간의 경계, 요금, 뭐 어떤 형태든 누구에게나 다 내 주소만 알면 누구에나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일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로 시작했지만 인터넷이 지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생활의 일부로 들어가서 그 원칙은 그 정신은 계속 유지되고자 하는 것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해서 크게 되긴 했지만 브라질에서 있었던 넷문디알이라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제가 그래서 조금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인터넷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건가? 방금 말씀드려도 모든 인터넷 관련자, 사용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법들, 그거는 뭐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제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상향식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거를 투명하고 그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를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투명해야 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거치되 그거를 상향식으로 해야 되는데 30년 가까이 이제 인터넷하고 지난 한 20년 정도 인터넷 거버넌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에 여러 형태로 참여하다가 오늘날에 가장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김규준 변호사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10년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자체가 힘든 거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만족을 하는 힘든 건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동안은 열심히 해외 하는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그럼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무슨 주제를 갖고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건가 하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들 감사합니다. 서머리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이용자의 어떤 그 개념을 확정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자라든가 이해관계자의 바텀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됐으니까 몇 분만 이렇게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진보네트워크 센터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분영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현재 뭐가 문제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오전에 개요 세션에서 그 인터넷 거버넌스를 유엔의 문서에서 이제 따오면서 정부, 시민사회, 기업들이 그 어떤 원칙이나 규칙이나 정책 결정 과정을 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쉐어드입니다. 아니 쉐어드, 그러니까 공통된 어떤 그런 룰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좀 전에 이동만 교수님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동만 교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과연 공통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 사실 제가 저희도 이제 시민사회단체로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위원회,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를 할 때, 뭐 당신네들이 무슨 시민사회단체 대표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누가 이해 당사자냐를 규정하기 이전에 사실은 기본은 오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참여한다기보다는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픈된 속에서 사실 이제 목소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공통된 인식 자체가 아직 한국에서 국제를 하거나 계속 그 자체도 이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어떻게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그런 거버넌스에 대한 공통된 이해관계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개별 이슈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가지고 좀 향후에 우리가 거버넌스를 어떤 원칙하에서 해 나가야 되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뭐 그 이후에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대화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 시간을 아껴주시면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은 자, 그 인트로덕션의 앞에 부분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현재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에 어떤 숙제들이 있을까의 관점이었다면은요, 좀 더 소주제 2번에서는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부와 민간의 관계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그 거버넌스라는 게 복잡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영 교수님도 말했지만은 단순히 이해관계자들을 총합체가 합의하면 돼? 이용자들은 뭐야 그러면 배제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용자들이 누구한테 권한을 줘서 위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좁혀서 꼭 정부와 민간의 관계로 표현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또는 이용자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규범을 만들거나 공통된 룰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숙제들이 있을까? 그리고 오전 세션에서 저는 아까 그 윤종수 변호사님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이해관계자라고 말하면 흔히 이제 우리 뭐 집단 이기주의 말하듯이 내 이해관계 반영해줘 하는 측면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측면이 또 반대면에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주제 2번을 좀 넓게 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그룹이나 아니면 어떤 반영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더 상대방 당사자나 다른 관계자에게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어떤 고민들이 조금 더 성숙돼 가는 과정이 어쩌면은 합의된 형태의, 쉐어된 형태의 어떤 룰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얘기를 조금 마이크를 꼭 이 순서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송 과장님께 먼저 한번 마이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래도 한국 인터넷 그 거버넌스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꽤 없는데 일을 해오시면서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조금 더 아까 말한 저변 확대라든가 국제활동이나 이런 데서 논의가 미흡한 점이 뭐였고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어떤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바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정부는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할 것인지 이런 얘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질문을 제가 한 군데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번 질문은 그러면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이 얘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 같네요.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제가 준비한 답변은요,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인터넷이라는 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직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그 플레이어들, 활동가들 또는 뭐 이해관계자들 간에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면 인터넷에 기반이 되는 자원들, 뭐 주소 자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해서 배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그 큰 의미에서 울타리를 쳐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서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가는 그건 민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은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키가 또 있고 저희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플랫폼이 키가가 이제 전통적으로 오래된 플랫폼이 있고 이제 주로 이제 그 다음에 아이소 코리아 최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용자나 뭐 이런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플랫폼이든지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의미가 있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저변 확대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젊은 층의 참여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어떤 플랫폼에 들어와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 저희 국장님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청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요. 어떤 역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요. 좀 뭐랄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제 편하게 활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부를 위해서 필요한 요구는 하시고 그 대신에 좀 뭐랄까 이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아이칸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뭐 이동만 교수님이나 이영훈 교수님 몇십 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그 뒤를 이을 분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헌신적으로 그런 쪽에 활동을 하시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순서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와의 다른 프라이빗 섹터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업인데요. 저는 유민호 실장님이 아까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주장에 반영 얘기를 하시면서 정부에서도 어디까지 수용하거나 반영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더 해주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이 사실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동에서 매우 좀 뒤처져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솔직히 미국 가서는 구글이라든가 애플사 다 아이캔웨이를 포함해서 모든 데 로비하고 주장하고 다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노력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기업이 어떻게 참석하고 있고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제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반문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회가 가진 문제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입장을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사실 입장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혹시 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 얘기 되게 많이 되어왔지만 도대체 망중립성에 대해서 네이버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개별 목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지고 그게 또 이렇게 관리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간에 계신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이용자들 중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전문가들의 지식들을 어떻게 한 곳에 모으고 그걸 이제 정책에 반영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에 관한 개념으로 한번 그러니까 생각해 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망중립성이라는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가 주소 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이게 뭐 꼭 주소 정책 말고도 다양한 인터넷 정책으로도 논의를 확대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사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망중립성이라 이런 정책은 기존의 인터넷뿐 아니라 통신, 방송 사업자들과 같이 얽혀 있는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망중립성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주장들, 그런 뭐 문서들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이나 혹은 이렇게 뭐 아시는 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라는 정책이라는 게 갈수록 정교화되고 복잡해지고 이 정책을 했을 때 그 영향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미칠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날로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계시지만 점점 이제 복잡하고 앞으로도 인터넷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그게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 그게 또 기록으로 남고 또 공개적으로 네이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혹은 또 뭐 이동만 교수님은 이런 의견을 표출하셨구나, 라는 그런 의견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망중립성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약 400만 건의 그런 이렇게 뭐 제안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또 정부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최종 이제 룰 메이킹 하는데 활용을 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그 FCC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저희는 네이버가 망중립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를 통해서 넷플릭스나 이런 컴캐스트가 망중립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출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좀 투명하게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하는 거하고 공식적으로 말의를 잘해내 달라 하는 것에는 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뒤에 네 번째 소주제에 법제도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정화되고 공식화된 형태의 어떤 의견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어떤 말하자면 뭐 이렇게 제도화가 됐든 아니든 간에 공식적인 지금 이런 요청이 아마 있는 것 같고요. 망중립성의 예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독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패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자, 지금부터는 패널들 이렇게 자유롭게 순서를 하되 이동호 교수님 요청이 들어와서 먼저 하겠고요. 다른 분들도 순서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방금 유민호 실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논의 자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인터넷이라는 걸 매일매일 쓰는데 우리가 쓰는 데에 대해서는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쓰는 가운데서 중간에 중가 매개 역할을 하는 그런 데나 아니면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뿌렸을 때 뭔가 제한이 들어오죠. 인터넷 연결하는 데는 뭐 큰 제한은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빨리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그러려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 모인 거고요. 정부 대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근데 궁극적으로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그거를 뭐 완벽하게 무시하고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유연하게 잘 풀어갈 건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유민호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 대상으로 그거를 얘기해서 뭐 아니냐 보다는 결국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오늘 이 인터넷 커머스 포럼 전체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터넷의 이해 당사자는 정부와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부도 물론 얘기하지만 반대로 네이버에서 제가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이버 가장 영향이 세기 때문에 좋은 예라고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망중립성이든 뭐든 나머지 지금 네이버를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뭐 거기에 광고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용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도 있고 광고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서치 엔진을 물어다가 또 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의 사용자는. 그럼 그 네이버 망 사업자도 말씀하셨고, 근데 그분들을 모아서 얼마나 많은 가운데
다자간 협력으로 망 중립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 라고 저는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이런 다자간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주소에 뭐 초반에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저희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자체도 오픈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오픈했고요. 오늘 방금 점심시간에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설 많이 시켜서 죄송한데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위원회라고 주소자원법에 의한 미래부의 그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심의기구인데 심의기구에서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오픈하는 형태로 이 회의를 만들어 갈 건가, 다양한 의견을 더 받을 수 있을 건가를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분적으로 보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정부는 귀를 안 기울이면 열심히 해서 의견을 많이 모은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불려서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네이버의 하나의 의견이 아니고 네이버가 정말 그런 보다 유용한 그리고 공평하게 인터넷을 쓰는 데에 관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이해 당사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더 디벨롭을 해서 또 정부랑 또 얘기하면 오히려 더 파급력가 크지 않을까. 그게 결국 인터넷 거버넌스를 실제 우리 생활 안에서 프랙티스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정부와 민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게 바람직한가 이런 질문은 결국은 앞에 1번 문제와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누가 코디네이션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18세기 이후에 근대 국가를 발전시키면서 일종의 국가가 특히 이제 정부가 참여해서 이런 어떤 법이나 제도를 만든 이런 제도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인터넷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한 개방성을 그 특징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떤 정부가 행사해 오던 그런 주권적인 권리를 조금 더 확대하고 어떤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방금 앞에 말씀하셨던 망 중립성 내에서 정부가 앞으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구글이 전체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굉장히 지배적인 어떤 포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정부가 우리 내국민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권리 침해 이런 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한편으로는 정부가 하는 어떤 모든 일에는 공공성과 효율성, 개방성 이게 좀 대립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이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모든 기업의 기회균등이 보장된 것 같지만 정보사회는 산업사회보다 훨씬 더 쏠림 현상이라든지 혹은 불평등 현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어떤 그 망의 그 외부 효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점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산업사회 어떤 기업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저희가 자칫 그런 어떤 망의 개방으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코디네이션 메커니즘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거가 어떤 정부의 뭐 후퇴라든지 정부가 소멸한다 이런 논의와 연결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법에 의한 지배를 더욱더 강화하고 어떤 정부의 어떤 주권적인 권리 같은 것도 좀 더 강화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인터넷 자체의 민주성 그 다음에 그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기준 변호사님. 예, 조화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법 제도와 그것을 운영하는 관습,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내용이 채워지는데요. 우리 제도적 구성, 역사적 경험, 관습은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 정부가 결정을 하고 물론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2004년에 주소자원법이 제정이 되면서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결정 권한이 정부로 이관이 되고 그 관련 .kr 운영 권한이 당시 재단법인에 있었는데 그게 정부로 이제 흡수가 됐어요. 정리가 된 겁니다. 혼란이 정리가 되어서 저의 법감 규정에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분야와 조금 다른 특수한 이해, 요구, 논리가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한국 인터넷,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정부만에 의해 운영이 되는, 물론 의견을 수렴하게 하고 있을 테고,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 구조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하고 맞지 않으니 자꾸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성격 자체가 정부만에 의해서 운영되기에는 워낙 개방적이고 국제적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함께 구현해 나가는 게 맞는 성격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뭐 하나 더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얘기가 법제도적으로 이미 정리가 된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제 제기고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앞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언젠간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결점은 결국 우리의 법제도적 구성, 역사적 경험, 현실에서는 결국 법 규정의 그 개정을 통해서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막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전문가 중심주의를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그동안 이제 공유나 개방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 윤리를 굉장히 잘 작동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그 국제적인 이용자들의 확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점에서 이제 이 전문가 중심주의를 다시 완전히 뒤집어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의 주체로서 이렇게 작동을 했던 메커니즘이라면, 그러니까 전문가의 윤리에 의해서 작동했던 메커니즘이라면 이제 그 기술의 주체를 이용자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용자가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책임과 윤리의 문제가 같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저변 확대나 아니면 참여 확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특히 우리나라 이제 시민 의식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기술 관료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신뢰가 높아서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그 기술의 주체로서의 윤리 문제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작동하지 못했던 지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 주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지위 관계를 역전시켜서 바꿔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시민 참여를 생각할 때 직접 참여의 양을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그 대리인을 통해서 그 집행하는 이런 방식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항상 좋은 거는 저는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 또는 이용자가 주체가 자기가 원한다면 그때 즉각적으로 문제를 소환할 수 있는 상태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양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언제든지 보고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던가 뭐 이런 형식의 것들도 소환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의 양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곧 플로어에 넘길 시간인데요. 우리 유민호 실장님 잠깐 요청이 있어서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정부가 어떤 식으로 코디네이션 해야 되는지, 정부와 아니면 사업자 간의 대립 구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인터넷 정책이라는 게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 복잡해지는 과정 속에서 정책을 만드는 그 시스템, 즉 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른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우리들의 목소리를 이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데 부족했다는 데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하나 더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어떤 이슈들이, 현안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텐데, 그런 현안들이 있을 때 이게 뭐 저희들의 의견을,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꼭 저희들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들, 이용자들, 전문가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플로어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손 들어주시죠. 저는 그 성신여대 IT학부의 박문화 교수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개방성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까지 인터넷이 굉장히 그 바탕업으로 굉장히 그 잘 활용돼 왔고 복잡해졌으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데, 간단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의료계통에서 임상의학, 소위 말하는 의사들하고 예방의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특히 우리가 세계적인 그 패스트베드 국가니까 인터넷에서 무단 노출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잘 구축돼 있고 네티즌의 어떤 술도 높고 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금 현재 그 글로벌로 나가서는 거버넌스 얘기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은 예방의학의 철학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완전히 탑다운으로 지금은 모든 것들이 뭐냐, 자유스러운 대신에 모든 그 책임이나 뭐 이런 부분을 상자가 다 져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미디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메신저 역할만 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제가 그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카이스트의 그 이재규 교수님이 들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브라이트 뭐 인터넷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리진이 특히 뭐 스큐리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술자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그분이 제시하는 게 프린시플 1이 오리진이 책임져라, 전달자도 책임져라, 그 다음에 트레이서블한 오토노미를 형성하라.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탑다운하는 어떤 정말 바람직한, 지금은 그런 정도로 인터넷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성숙되어 있으니까 그런 어프로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방의학과 그 임상의학이 있듯이, 물론 임상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메이저를 차지하지만 지금은 예방의학도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거버넌스 이걸 해나가게 되면은 국제기구부터 국가, 그 다음에 회사, 뭐 개인, 이런 식의 어떤 거버넌스 체제를 아이디어라는 걸 제시하면은 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예를 든다면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 이슈지만 임플리멘트는 굉장히 어렵고 이해관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를 하나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첫 번째 제안이고, 두 번째는 그 여러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동만 교수님도 잘 제시했다시피 실제로 사용자와 뭐 정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그 플랫폼을 구성하는 당사자들, 여기에서는 사실 아까 지금 썰리면서도 크고 해서 굉장한, 지금 뭐 우리 리얼월드에서는 굉장히 뭐 독과자 문제 이런 걸 많이 규제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이게 지금 투명하게 지금 이제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정말 백서도 제대로 만들고 해서 많이 투명하게 하게 되면은 좋겠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예,
네, 시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간략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기식입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 말씀에 상당 부분 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지금 우리가 민간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 멀티 스테이커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가지는 좀 다른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꼭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 사회의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컴퓨터 공학을 하기 전에 정책학을 먼저 전공했었는데 우리가 비교 정책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비교 대상 단위에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 사례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는 늘 우리나라에서 우리 이동만 교수님하고 같이 분류를 하지만 이용자, 학계, 기술계, 산업계 뭐 이런 게 진짜 이렇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나눠져 있느냐? 아닙니다. 수시로 인터체인저블하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 수 있는 거고 서구 사회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제니릭하게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모델이 반드시 아이디어하고 우리나라 쪽의 모델은 뭔가 거기에 다르면 우리가 부족한 거고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우리 것이 오히려 보면은 보다 우리의 지금까지 쭉 지나온 어떤 그 트래디션이나 컨벤션에 비춰볼 때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훌륭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얻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의 관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지 그걸 그 글로벌 소사이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하고 디스크리펀스가 뭔데 이것을 그래서 한국이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었습니다. 다른 네, 민간단체인 거버넌스센터에 소속해 있는 이벽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박 박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조금 같이 같은 맥락에서 덧붙이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또 어떤 유형의 거버넌스냐 이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메인 관리라고 한다면 멀티 거버넌 스테이크 홀더 거버넌스가 그 유형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들어간다면은 지금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는 조금 협소한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인터넷 도메인 주소 관리라고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 접근해서 그런 어떤 다중 이해관계 조정이랄까 이런 식으로 좁히는 어떤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 인터넷이 혹은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포괄해서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거버넌스라고 거기에 걸맞게 거버넌스 유형도 멀티 스테이크홀더는 굉장히 협소하다 이것은 그런 생각으로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냥 크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뭐냐라는 개념에 있어서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주소자원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든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거든요. 저작권이라면 사실은 단순히 영리냐 시민사회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고 유통 매개자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잖아요. 망주비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누군가 규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오픈하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스테이크홀더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이 국내에서 한국의 정책 결정 과정을 더 민주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좀 더 제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앞에서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 우리가 꼭 서구 모델을 따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의 이제 그런 민주주의라는 맥락 속에서 저는 멀티 스테이크홀더를 지지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협소하다고 이제 아까 또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걸 우리가 멀티스케이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이 저기 되더라도 워낙 열띤 토론을 해주시니까 그 개인 발언의 시간은 제한하고 있대 전체 시간은 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더 받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플로어에서 그러면 다시 받아서 예 조화정 교수님 먼저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거에 사실 잠깐 보태고 싶은데요. 저는 아까 김규중 변호사님과 기본적인 인식,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모델, 거버넌스 모델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이런 거는 동의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식 모델을 지향해서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플로어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TPP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타결을 선언하면서 우리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그 어나운스먼트를 한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이 인터넷 질서를 주도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 그 굉장히 강력한 사실 이 소위 말하는 멀티스케이홀더리즘을 앞으로 인터넷의 어떤 전반적인 질서로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체제인 것 같지만 또 다른 한 측면을 보면 바로 그러한 사이버 공간의 어떤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미국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경제적 이익과도 부합한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염두에 두면서 어떤 우리 앞으로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한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 선생님 마이크 원하시는 거죠? 보기 말씀에 잠깐 보면 아마 다들 뭐 미국식이다 우리식이다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아까 김준 변호사님의 의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주소자원법 이전에 저희가 했을 때하고 주소자원법 이후에 했을 때의 부분이 분명히 이제 의견 전달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의한 어쨌든 어떤 형태의 합의든 합의에 의한 것이 실제 운영하는 데 쓰는 데에 있어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왜 세 번째 주제를 아마 우리 사회자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를 내려면 주소자원법이 생기면서 그 최종적인 결정권이 법에 의해서 정부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하는 곳과 이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에 맞춘 우리한테 가장 맞는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프로그램 위원회 하면서도 제목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하면서도 좀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을 찌르는 우리나라 인터넷 거버넌스 어떻게 할 건가? 저도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 거는 레퍼런스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사정이 있는 거, 우리는 우리대로 사정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성숙한 건 참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더 반가웠던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그게 내부적인 게 됐든 외부적인 데든 그런 부분에 용의가 있다는 거 그거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플로어에서 네, 방송통신대학교 이영훈입니다. 저는 어쨌건 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건 궁극적인 목적은 일이 잘 되게 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그 정부가 또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게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이제 그 첫 세션에 이제 말씀드렸던 OSI 레이어 7 같은 이제 그런 거 그런 측면을 보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고 뭐 결국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가 왜 그런 어떤 그 아주 좋은 이런 이제 또는 바람직한 이런 모델로 그 얘기가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이 멀티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는 뭐 중국조차도 우리도 멀티 스테이크홀더를 이제 표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관련된 그런 그 업무나 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그 가장 제대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법 제도를 이렇게 하건 뭐 또는 뭐 그냥 그 어떤 관습적인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하건 어쨌건 그 관련된 당사자들의 그 의견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제가 지금 시간 관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자면은 이 주제로 이렇게 제가 뭐 썸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여기 열린 자리에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리니까요. 얘기를 조금 더 원하신다면 한두 분의 얘기를 받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관리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희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 교수님이 명확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 약간의 그 미스언더스탠딩이 계신 것 같아서 얘기를 붙이려고 하는데,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이라는 그 로직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멀티 스테이크 홀더의 컴포지션이 각 국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러한 부분 프로포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히 로버트 다리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다원주의적인 의사결정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 소사이어티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용자, 학계, 기술계, 산업계 이런 게 다 그 타이폴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자, 이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너무 아쉽다 하신 플로어나 패널분 있으면은, 예, 제가 볼 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티 스테이크홀더라는 단어를 쓰면서부터도 벌써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견해에 따라서는 저쪽 이해 당사자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제가 아까 초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관철시킬까 보다도 내가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할까로 생각을 좀 바꿔본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더하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더하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주제가 좀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좀 원래 발표된 주제보다 조금 하나 좀 변동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세 번째 국제적인 I나 E항 관련해서 국내 정책에서 고려하거나 배울 점이 무엇인가가 세 번째 주제인데 그걸 생략하고요. 바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인터넷 주도정책 거버넌스의 법제도화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제가 이제 발표문에 나와 있던데요. 이제 앞에 얘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얘기라면은 여기는 조금 더 주소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물론 뭐 주소 얘기 말고는 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뭐 법제도화라는 게 꼭 법에다가 어떤 개정안을 지금 의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컨대 아까 유민호 실장님이 공식적인 자리가 필요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게 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의논해보는 자리로 됐으면 합니다. 네 번째 소주제는 뭐 패널 전부의 의견을 먼저 묻기보다 이동호 교수님께 먼저 짧게 발표 시간 드리고, 역시 이제 패널과 플로어를 연 공개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 박사님이 좀 전에 오신 전 박사님이 설명을 제일 잘해주시면 좋은데, 혹시 제가 틀린 말이 있으면 나중에 전 박사님이 플로어에서 수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 제가 이 당시에는 국내에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86년부터
97년, 98년 중반까지 NOC라는 이름으로 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중심으로 민간에서 학교에서 하다가 그게 이제 민간 주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인터넷 운영 체계에 대해서 하다가 1998년에 아이캔 출범에 맞춰서 국내에 처음으로 저희가 주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위원회는 아까 잠깐 김충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만들고 그 이후에 곧바로 99년에 KR리그이 생겨서 KR리그에 이 주소위원회를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단체 중심으로 그리고 KR리그 자체도 정부기관이긴 했지만 민간 기업도 비영리단체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한때는 어쨌든 정부의 이름은 지만 어쨌든 민간 중심의 형태로 그것이 2004년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2004년에 주소자원법이 생기고서 주소자원법이 되면서 그 권한 자체가 정부, 그 당시에는 정통부로 그 권한이 넘어가고 그 권한 안에서 KR리그이 키사라 인터넷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범을 하고 인터넷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걸 받은 에이전시가 돼서 주소 정책에서 뭐 다양한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위원회는 그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저희가 그때 했던 해결책 방법은 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최종 결정을 주소정책심의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당시에는 민간이 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주소에 관련된 인터넷 거버넌스는 당시 주소 중심이었고요. 주소에 관련된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이 상향식으로 쭉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소정책자원법 안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정부하고 타협했던 부분은 주소정책 주소자원 그 시행령 안에 그러니까 원래 법안에는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갔고 시행령 안에 주소정책실무위원회라는 좀 이름이 그렇긴 하지만 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논의되기 전에 실제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제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공식 기구로 저희가 주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매년 시행령이기 때문에 2년 기한을 뒀는데 2년마다 계속 이게 갱신이 됐어야 되는데 2년이 지나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없어서 주소위원회가 한동안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그 뒷얘기는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2009년에 다시 주소위원회 같은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소자원법 안에는 별개로 인터넷 주소 발전 협의회라는 거가 있고 그 발전 협의회 중에 한 회로 주소위원회로 만들어서 주소위원회를 하다가 2012년에 다시 인터넷 발전 협의회가 없어지고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회가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주최하는 기관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주소자원법하고는 진짜 이 논의하는 부분과는 또 이렇게 여전히 그 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뭐 멀티 스테이크홀더 마들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결국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의견들이 어떤 정책이든 제도가 되든 기술에 대한 뭐 어떤 다양한 제언들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정부가 필요해서 정부도 의견을 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민간이나 같은 뭐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뭐 유민호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내서 그것이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그 양방향 소통이 과연 있는가 현재의 이 주소자원법이라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이거 자체를 뭐 있냐 없냐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당장 뭐 어떤 부분에 근본적인 부분에 수술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이러한 인터넷 특성상에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뭐 반쪽짜리에서 인터넷 주소정책 실무위원회라는 부분으로 해서 시행령을 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대성 원장님 요청. 예,
저는 한 서너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저희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위원회가 이제 법에 따라서 있는데 이것이 좀 더 개방화되고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구성할 때도 그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산업계, 학계, 전문가, 변호사, 그다음에 포털도 들어오고 이렇게 저희들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좀 이해관계자의 여러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동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률 개정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정책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인터넷 주소정법에서 무엇이 문제여서 법률 또는 새로운 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대표성이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잘 이렇게 정책 목표를 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그래야 법 개정하는 그 실익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동만 교수님 말씀하신 실무위원회가 있었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고 서로 정부와 민간 간의 양방향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것은 폐쇄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법을 잠깐 봤는데 20인 이내로 정통부 장관이 위원을 지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폐쇄된 그룹을 새로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양방향성이 확보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런 어떤 폐쇄된 전문가 그룹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방법보다는 이런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의 다른 플랫폼들이 지금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들이 되면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정부가 받게 될 것이고 그 형태가 법제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가 먼저가 아니고 어떤 내용들이 문제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좀 실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도 안 남은 시간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걸 연장할 재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일단 저는 패널과 플로어에 다 오픈해가지고 대신에 아주 짧게 자기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로. 먼저 패널께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사실은 핵심적인 주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 사이드에서 하느냐 아니면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하느냐는 사실은 크게 큰 문제는 아니고 시민들에게 이 주제가 보고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주제 상당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스터디하기.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참여하지 않으면 의사결정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시민 브리핑 같은 형태의 메커니즘이 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발언했었는데 그냥 30초만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수정사항이 필요한데요. 송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소정 실무위원회는 그냥 for the record 그렇게 된 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다 선발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정부의 규정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 있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 추천에 의해서 한 거고 정부 법에 있어서 정통부 장관이
승인한다라고 그 표현은 정부에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냥 그 당시 상황만 잠깐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어떤 연결 뭐 상향식들이 그건 목적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그게 전문가 그룹으로 비친다면 더 개방이 돼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키가가 인터넷 주소 거버넌스, 그러니까 인터넷 거버넌스 협의체가 훨씬 더 개방적이 돼야 되는 거 저희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개방성으로 되는데 거기서 되는 논의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주소 정책 심의회든 인터넷 정책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해당 부서 뭐 미래부가 되든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된 논의에서 빠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인터넷 주소 정책의 어떤 글로벌한 측면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캔 체제로 일단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ITU로 가고자 하는 어떤 정부간주의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주소 정책만 갖고 논의할 때는 주소에 관련된 논의지만 이게 많은 세계의 어떤 그 멀티 스테이크 홀더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게 인터넷 전반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로 확장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ITU나 ICANN 간의 어떤 갈등 관계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그런 국내적인 인터넷 주소 정책 거버넌스를 논의할 때 그런 글로벌한 측면,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가지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패권적인 질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제 3번 주제에서 저희가 생략한 건데 사실 아이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하나 하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역시도 이 주소정책법 제도화 시에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딱 두 분의 발표 플로어 포함해서요. 두 분의 발표만 짧게 듣겠습니다. 저는 서경대학교 김국 교수라고 하고요. 모든 제도가 이제 형성되려면 이제 법이라는 이제 시스템 테두리가 되게 마련인데, 법이라는 게 이제 최소한의 규제와 가이드라고 본다면 법은 어느 시대나 이게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가 투영된다고 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터넷 여건이라는 건 결국 기술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누구 돈이냐? 정부 돈이다. 예컨대 우리 집을 제공해서 장사판을 벌리면 아무래도 우리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정부라는 게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예를 들어 지자체가 장마당을 만들면은 뭐 누구나 와서 장사해서 먹고 살도록 한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세출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인터넷 여건 국민의 돈이고 좀 더 국민의 일반 다자의 반영이 되는 게 좋겠고, 이게 미국식 모델이든 한국식 모델이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분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중간에 서머리를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 자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아마 이 서머리 자체나 아니면 내 의견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기서 각자가 생각할 몫인 것 같고, 오히려 그 각자의 생각을 이렇게 열린 자리에서 토론해 봤다는 것이 1차적인 출발인 것 같고요. 좀 더 발전한다면은 저는 지금 말씀했듯이 미국식이냐 한국식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괜찮은,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괜찮은 모델을 만들어서 일 잘하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는 마무리 발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 제한상 아까 한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획 세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